마을버스입니다. 부산이고요. 근데 영상이 참 흐려요. 앞에 영상은 좀 보이는데요. 후방 영상은 잘 안 보입니다. 버스가 멈출 거예요. 앞에 횡단보도 앞에 멈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저기서요. 어린이 보호구요. 신호가 바뀌나요? 네, 횡단보도 앞에 천천히 멈추죠? 보셨나요? 여기 사람이 넘어졌어요. 뒤에서 미리 일어나요. 이분이요. 뭔가 커다란 게 짐을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오다가 이때 넘어졌어요. 뭐 부딪히는 거예요. 넘어지게 아니라 뭐 어디에 턱 부딪혔어요. 허허. 이 사고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당시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멈출 때 다른 사람들은 동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일어났던 사람이 그냥 팡 어디에 부딪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마을버스 운전합니다. 40살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최저시급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시내버스로 이제 거기서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로 가는 거죠. 시내버스 회사에 입사하는 날을 꿈꾸며 힘든 나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정류장을 지나 다음 정류장 방향으로 가던 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천천히, 다른 사람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승객 한 분이 짐 들고 미리 일어났다가 해갖고 그건 자기가 중심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짐도 들고 있고. 그래서 머리를 부딪혔다면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10월 16일부터 2020년도군요. 10월 16일부터 21일 현재까지 거의 뭐 2년 전 일입니다. 머리 통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해 계십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 받았고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천천히 제한속도 지켜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어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에서 당연히 신호가 바뀌어서 정차했는데요. 급정거도 아닌데요. 근데 제가 벌점 범칙금 받는 게 맞나요? 저는 이번 일로 계약 기간 지나면 연장이 안 돼요. 계약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야 그래야 시내버스 회사에 이력서 넣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꿈인데요. 저는 저의 꿈이 모두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이걸 어떻게 피하나? 이거 도저히 못 피하지. 이건 내가 급정거한 것도 아니고요. 나 가다 사선데 그 찻잔에 물잔에 물이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섰는데 근데 혼자 넘어지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범칙금 부과처분해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USB도 같이 냈고요. 그리고 즉결심판 가기로 했습니다. 또 1535회 영상, 그 영상 저한테 크게 도움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 이렇게 또 돼 있네요. 만약에 보험 처리가 되면 이 보험 처리가 되면서 피해자는 아직도 입원해 계시고요. 두통, 구토 증상 호소, 보험 처리되면 보험사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보험사에서 돈이 나가면 결국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차들에는 할증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컸어. 넌 이제 못 다녀. 계약 연장 안 해줘. 그래서 저는 12월 18일부터 퇴사 조치가, 그러니까 2020년 12월 18일 날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보험 처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보험회사에서 나간 돈 그만큼 제가 다 메꿔 넣고서라도 메꿔 넣으면 괜찮아요. 네, 메꿔 넣으면 보험 처리 안 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약 연장이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아내도 건강 문제로 직장을 퇴사하게 됐는데요. 둘 다 이제 실업자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방금 경찰서에서 벌점 범칙금 무효해 주겠대요. 즉결심판 안 가도 된대요. 괜찮은 건가요? 그렇다면 운전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어필해 보세요. 근데 회사에서는 경찰에서 벌점 범칙금 안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면 돈이 나간다. 그리고 할증된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보험 처리 결과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럽니다. 경찰에서 벌점 범칙금 취소하면은 그러면 내 사고 경력이 빠지는 거죠. 사고 경력이 빠져서 아무런 이렇게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무사고 그 경력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급제동이 아니고 신호에 따라 천천히 멈추는데 미리 일어섰던 할머니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것까지 그것까지 운전자 잘못을 본다면 버스 승무사원 중 50%는 운이 좋아서 그날 사고 없이 퇴근하고 운 나쁜 나머지 50%는 언제든지 일찍 일어난 할머니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경찰에서 벌점 범칙금 무효 처리해준다고 한 최종적인 결과를 본 후에 방송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경찰에서 벌점 범칙금을 없애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 잘못이 뭐 있냐? 잘못 없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다시 한번 검토해봤더니 이건 이의신청 들어왔다는 걸 알고 A라는 경찰서에서 벌점 범칙금 부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B라는 그 다른 경찰서에 이의신청했어요. 이의신청하면 그쪽으로 통지가 간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의신청 들어왔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팀원들이 같이 봤더니 이거는 운전자 잘못 없다. 이거는 그래 운전자가 잘못이 있어야 안전운전 의무 위반인데 그래서 벌점 범칙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벌점 범칙금 없이 마무리된 걸 회사에 설명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서 일단 치료비는 대주지만 그것은 가불금으로 대주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반환 청구 받아서 보험 처리 없던 걸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쭉 해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가 무조건 내가 승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회사 측에서는 과실이 없는 거면 보험 접수한 것도 취소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네요. 승객은 이미 열흘가량 입원 중인데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요. 괴롭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퇴사하게 될 경우 이삿날에 집은 비워줘야 되고요. 이사 날짜에 대출까지 안 돼서 집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를 가게 되면 결혼식도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랑 결혼식도 하고 행복하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별일 없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였네요. 회사에서는 과실이 없는 건 보험 접수된 거 취소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는 뭐 승객이 고의나 또는 자살로 한 거 아니면 보험 처리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참 답답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결국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러면요, 나중에 제가 퇴직할 때요, 제가 퇴직금하고 또 연월차 보상금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메꿔 드릴게요. 저 연장해 주세요. 저 더 일하게 해 주세요. 일단 저한테 잘못이 없다고 된 거는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제 잘못 없는 건 회사에서는 알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보험 처리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보험 처리 취소하려니까 취소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되지 않게 보험회사에서 나갔던 치료비, 합의금 제가 다 메꿔놓고 나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글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이렇게 제보 게시글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년 전에 차내 승객 사고로 보험 처리 접수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당할 뻔했던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그때 변호사님께서 상담해 주셨던 부분 덕분에 회사에서도 저를 좋게 봐줬고 다행히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무사히 경력을 쌓게 됐어요. 그 경력이 3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경력을 쌓으려면 계약이 연장돼야 되는데요.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시내버스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그 차이가 엄청나요. 나는 얼마나 큰지 나중에 보세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크기 비슷한데, 네, 시내버스는 한 10m, 마을버스 8m. 그러면 시내버스에서 월급에 마을버스는 한 80% 받나? 네, 그 정도 차이 날까요? 뒤에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드디어 간절히 바라던 시내버스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사고 처리할 때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과 연차수당 이것으로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나갔던 돈에 메꿔주기로 환입처리하기로 그렇게 하고 제가 계약 연장에 그래서 회사랑 합의했었습니다. 마을버스 퇴사 후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거기에 다 메꾼 데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와, 모두 회사에서 저한테 지급해 줬어요. 보험 처리 됐는데요. 모두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유퀴즈에 출연했을 때 저는 걸그룹 소녀시대 트와이스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배우 탤런트 하셔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살이 이렇게 찌게 나왔고. 사진은 제가 타는 버스입니다. 시내버스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버스 운행하신답니다. 부산에서요. 86번 버스. 연산 구동에서 충무동까지.
지금은 이제 꿈에 그리던 시내버스를 운행하신답니다.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보험사에서 승객에게 나간 치료비 합의금 모두 얼마였나요? 퇴직 시 못 받을 거로 생각했던 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먼저 근무하던 마을버스는 연봉이 얼마이고 부산 시내버스 정직원은 연봉 얼마인가요? 그리고 먼저 근무하셨던 마을버스도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 회사에서는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돈이 나갔고 그것 때문에 나시 잘못이 없는데 보험사 때문에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됐잖아요. 그걸 제가 메꾸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직금하고 다 주셨대요. 총 보험 처리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주 동안 CT 촬영, 통원 치료 또 입원도 열흘 이상 나갔잖아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이상 나간 걸로 예상됩니다. 보험 처리 종결이 안 되다가 사고 난 지 몇 달 후 합의금이 별도로도 50인가 70인가 주고 종결 처리됐다고 합니다. 합의금 때문에도 그 보험사 담당이랑 우리 직원이랑 언성이 오고 갔어요. 퇴직금, 연차 보상, 연차 수당은 총 450 정도 되고요. 마을버스 연봉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상여나 수당 하나도 없이 상여나 수당 하나도 없대요. 상여도 없고 수당도 없다네요. 그러면서 세후 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세후 월 150이면 2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시급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식비도 별도 없고요. 아이고 진짜 힘드시군요. 시내버스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첫 월급을 못 받았지만 구내 식당에서 식사 제공도 되고요. 세후 월평균 3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세후 월평균 350. 지난번에 150. 그리고 상여도 없고 수당도 없었는데 점심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마을버스 하다가 시내버스로 옮겨가고 싶은 분들 즉 로망이죠. 꿈이죠. 그 꿈이 사라질 뻔했었던 겁니다. 근데 경찰에서 조사관 분들이 처음에는 벌점 범칙금 부과하려다가 다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운전자이 뭘 잘못했느냐. 아니다. 경력 단절되는 게 싫어서 계약 연장 조건으로 제가 보험에서 나간 돈 메꿔 넣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의외로 계약 연장도 되고 퇴직금도 모두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 원래는 계약 연장이 안 되는데 계약 연장이 왜 됐냐면은 본인이 경찰에서 벌점 범칙금 그것도 없던 걸로 되고 즉결받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없던 걸로 되고 또 제가 여러 번 답변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버스 내 승객이 다쳤다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버스의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일 때 만약에 다른 차랑 사고 났다. 버스가 정상대로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빵 들이받았다. 그럴 때는 우리 보험사가 먼저 처리해주고 그 들이받은 차, 그 차가 무보험차라 하더라도 보험이 가입돼서 그 보험차한테 부상금 청구하는 거고요. 보험이 없더라도 거기다 부상금 청구하는 거죠. 제3자가 있을 때는. 근데 제3자가 있을 때는 나한테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내 차에 타고 있던 사람 물어주고 그리고 부상금 청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3자가 없어요. 제3자 없을 때는 예전에 대법원 판결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차가 정상적으로 섰는데 내리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그건 넘어진 사람이 잘못한 거죠. 차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차가 개문발차한 것도 아니고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 급회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졸다가 넘어졌는데 버스가 천천히 지하철보다 더 부드럽게 가는데 거기서 졸다가 꽈당 넘어졌는데 그럴 때도 버스가 물어줘야 되나요? 고의 아니잖아요. 자살 아니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버스 승객은 운전자에게 잘못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승객의 고의나 또는 자살이 아니면 해줘야 된다. 이런 이상한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버스의 운행 중 사고이긴 하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사고여야 되는데 운행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잖아요. 운행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헛집어서 넘어지는 건 그냥 걷다가도 그냥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버스의 보험사가 해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데 버스의 보험사에서는 해줬어요.
그런 것을 쭉 설명하니까 버스에서 담당자도, 내가 생각해도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보험사 답답해요. 근데 보험사랑 막 이제 나중에 언제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본인의 권리를 위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 이분을 어떻게 계약 연장을 안 해주냐. 그래서 계약 연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보험금을 메꿔주는 걸 조건으로 계약 연장했는데 나중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드디어 꿈의 직장 가게 됐으니까 우리가 좀 더 축하해줘야지. 그런 마음에서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옳죠. 버스 보험사가 잘못이죠. 저는요, 그때 그 사고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요, 진짜 미세한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버스 내부에 블랙박스가 보이는 바닥에 텀블러를 올려놓고 요게 넘어지지 않도록, 요게 넘어지지 않으면 이게 넘어질 정도면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넘어져 사람이 넘어졌다는 건 사람이 넘어진 거죠. 차가 흔들린 게 아니죠. 텀블러를 놓고 텀블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운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퇴사하는 날까지 무사고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승객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버스에서나 기사 상대로 돈을 받아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승객들도 있어서 불안해서 생각하는 게 텀블러를 딱 승객들이 없는 그 바닥 여기 블랙박스에는 딱 찍히는 거기다 여기다 딱 놓고, 야, 이 텀블러 제 손에 잡아도 약간 흔들흔들한데요. 버스에서도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거 텀블러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네, 텀블러 혹시 누가 발로 뻥 차면 어떡해요? 그 마을버스에서 거기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보통은 버스에서들이 무조건 버스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좀 손해가 되면, 그러면 네가 책임져도 나가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계약 연장해주고, 그리고 퇴직금도 다 주셨답니다. 제가 메꿔 넣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주셨답니다. 어느 회사인가요? 센텀 해화여고에서 롯데백화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명륜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네 7번 마을버스랍니다. 동네 7번 마을버스 사장님, 그리고 사고 처리 담당하시는 아마 부장님인가 누가 계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모든 버스에서들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승무사원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따끔하게 당신이 책임져야지. 근데 잘못이 없을 때는 우리 승무사원 편을 내 새끼 내가 안아주고 내가 보호해줘야 되죠. 나중에 부산 갈 일 있으면, 동네 쪽에 갈 일 있으면 7번 마을버스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지금은 시내버스, 네, 86번 시내버스를 운행하신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올해 40이시라는데, 그때가 40이면 지금 42이시네요. 결혼식 하실 때요, 청첩 주세요. 제가 축하의 화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동네 7번 버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